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3개 팀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총괄 대외 업무팀은 피해자 금융지원 회의를 주관하고 경매유예 점검팀은 모든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와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합니다. 금감원 집계 결과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매 기일이 다가왔던 인천 미추홀구 경매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습니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 채권 사업자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가 아닌 2차, 3차 채권을 매각을 해버리면 이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은행 등 금융사들도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이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 지원을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주요 시중은행들도 전세 주택 구입 대출 금리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를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금융 지원책들은 시간을 벌어줄 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빚을 내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있는 대출금도 못 갚은 상황에서 또 대출을 아무리 저리를 하더라도 일으켜서 집을 매수하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덜어주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도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은행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자마자 제2금융권도 비슷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경공매 유예와 이자율 조정 계획을 밝혔고 상호금융권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자율과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부실 우려가 커진 제2금융권의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매나 매각 절차가 늦어지면 채권에 대한 지연 이자도 늘어 개별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 주택 선순위 채권자 상당수가 제2금융권으로 추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금융권은 건전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미 부동산 PF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에 좀 타결함 받았거든요. 피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 이들 기관의 심상치 않은 연체율 오름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3.4%, 상호금융권은 1.52%로 은행과 비교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실 채권 비율이 3.37%에 달했는데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권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좋지만 동시에 정부가 부실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추가 적립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2019년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은 32살 전준혁 씨. 9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란 임대인 말과 달리 실제로는 8번째로 거의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집주인이 공사 대금을 다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먼저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전 씨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선순위권에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임차인, 배당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임차인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전 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정보 불균형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도 개별 호수 세입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엔 다른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회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 조항이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다가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통과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라고 조언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요구를 하시고 선순위 임차권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안도 이번 달에야 통과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민가를 덮친 포탄으로 주택 여기저기가 부서졌습니다. 쇠문이 찢길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침대에 머물던 조카 역시 포탄을 피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وبعد السرير ضربوا وواحد خش جوا عوض لقوا في السراير بتاعت العوضة في السراير بتاعت العوضة جوا العوضة. 수단 군부의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4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격이나 총격전이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탓에 민간인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물이나 전기가 끊겨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임시 휴전을 틈타 외국인의 긴급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가난한 아프리카 국민입니다. Other countries evacuating their nationals, they're eager, they're showing that care, they're valuing their lives. But for us, our own country is just full of excuses. 짧은 휴전이 끝나면 또다시 대규모 교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순간순간이 지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수단의 반군 신속 지원군이 수도 하르툼의 대통령궁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드 알피트르 휴전 기간이지만 끊임없이 총성이 이어집니다. 화면 속엔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신속 지원군 사령관이 내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군벌 간 무력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수단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민 대피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100명을 철수시켰고 영국도 외교관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It was dangerous and precarious, but nevertheless we managed to use both C-130s and A-400 aircraft to go in, collect our diplomats and their residents and fly out to safety. 이탈리아는 자국민 등 170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C-130 수송기 2대를 하르툼 공항에 대기시켰습니다. 독일과 일본, 캐나다 등도 항공편과 육로, 선박 등을 이용해 자국민 대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중에도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교전이 이어져 일부 대피 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들의 차량이 공격당해 1명이 다쳤고 포트 수단으로 이동하던 카타르 차량은 약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력 분쟁이 격화되자 교황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Rimane purtroppo grave la situazione in Sudan. Perciò rinnovo il mio appello affinché cessi al più presto la violenza, sia ripresa la strada del dialogo.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8명으로 현재까지 안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철수를 위해 군용기를 수단 인근 지부티에 대기시키고 있고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을 수단 해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달 초 일본의 방류 후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4차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바다로 배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작동 전까지 배출된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앞으로 배출할 오염수 양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만 한다는 겁니다. 1500 베크렐 퍼 리터 수준으로 희석시켜 내보내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운전 및
정지 기간 이후 향후 또 배출할 총량을 가지고 장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전문가들은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슘이나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희석한다 해도 결국 바다로 버리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나는 양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이런 장기적인 영향을 보는 환경영향평가에 넣어놓고 같이 걸어놓고 평가를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해양 방출보다 육상 장기 보관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 수사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무능하다고 공격하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shortly after we win the presidency, I will have the horribl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ll get it settled very quickly.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출마일에 맞춰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ll never surrender. We're going to beat this virus. We're going to get it under control. And the first step to beating this virus is beating Donald Trump. 그러나 상당수 미국인은 두 사람의 대결이 반갑지 않습니다. 야후 뉴스와 유고부가 최근 미국 유권자 1,5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8%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에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번 조사에서 29%는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맞대결을 전제로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46%가 바이든 대통령을,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중 43%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는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주중대사에게 엄정교섭, 즉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韩方就台湾问题发表的错误言论，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向韩方提出严正交涉。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대사에 항의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중수교 공동성명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 문제에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부른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되는데 외교부도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개하며 맞받았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순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말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지만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적 결례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이 조각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등에 대해서도 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는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며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동아프리카의 가뭄, 파키스탄의 홍수와 중국, 유럽의 폭염 등 지난해에는 각종 기상이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는 해수면 상승 등 지구의 위험한 변화가 통계로 나타납니다. We have doubled the sea level rise during the past 20 years. We used to have 2.3 millimeters per year sea level rise 20 years ago, and recently we have seen 4.6 millimeters per year increases. 지구의 날을 맞아 이처럼 위험해지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자는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환경단체 멸종저항이 주최하는 행사에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The reason I'm here is climate pollution, climate change and the climate emergency is causing pressure on the NHS.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청년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년 시위대는 청년대 파멸이라고 적힌 대형 녹색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파멸을 막기 위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환경정의실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환경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Under this order, environmental justice will become the responsibility of every single federal agency. I mean, every single federal agency. 페루에서는 주술사와 치료사들이 리마에 모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Hemos venido acá a reunirnos para hacer un ritual místico ancestral en defensa de la ecología, en defensa de la tierra, para que no haya.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경희대 대학원 빅데이터 전공 수업 시간에 챗 GPT가 도입됐습니다. 포지션 인코딩 확률을 만든다라고 하고 공식 이게 나오는데 공식이 이제 교수가 질문하면 무엇이든 즉각 답을 내놓지만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수는 강의를 도울 다양한 보충 자료를 빠르게 찾아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학생들은 단순 계산이나 자료 검색 시간을 줄이되 챗 GPT의 답을 검증하고 질문을 다듬어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배웁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옆에 보조, 조수끼고 하는 느낌인데 광범위하게 물었을 때는 그걸 다 계산하는 연산조 중에 이제 틀리는데 그걸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는 본인이 실수했다고 아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다시 정답을 뱉어내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챗 GPT를 활용한 오픈북 시험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20명이 모두 똑같이 챗 GPT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예시 문제가 있어서 한 번쯤 돌려보기는 했어요. 돌릴 때마다 챗 GPT가 나오는 답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 느낌은 없었고 정답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챗 GPT 바로 쓸 수 있는 답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챗 GPT도 조금 써봤는데 조금 문제점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 챗 GPT의 답을 그대로 긁어서 낸 학생이 있는가 하면 현재 챗 GPT는 도표 등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자신이 문제를 이해하고 질문을 만들어 챗 GPT가 답할 수 있게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결국 잘 이해하면서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그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들도 같이 학습시켜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확 느꼈습니다. 챗 GPT가 막 등장한 지금 이른바 과제 표절의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 사회에 나가면 암기력보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걸 검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답을 어떻게 구할지 이 생각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는지 등 계속 질문하고 사실을 그대로 주입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사고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인천 초등학교 앞 재작년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과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교 근처에 인천 항만이 있어 화물차 수백 대가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스쿨존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재작년 9월부터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하교 시간에 맞춰 가봤더니 여전히 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대형 화물차가 1분에 한 대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통행지도 도우미까지 배치돼 안전관리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픽업하러 와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나 큰 트레이너 큰 트럭이 막 지나가니까 그 철끄덩철끄덩 하고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화물차 기사들은 이곳이 통행 제한 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 7에서 9만 원을 내기가 일쑤입니다. 내비 찍고 오다가 알게 된 거고 단속 걸리니까 이거구나라고 아는 거고 표시판이나 바닥에 있다던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또 일부 화물차들은 영업소가 학교와 아주 가깝게 위치한 탓에 우회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차주에게 통행 제한 면제권을 부여해 제한 조치 이후에도 화물차 운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에 더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6개월을 이제 설치를 해서 6개월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장기적으로는 공장으로 둘러싸인 학교를 인근 주거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른 저녁 시간, 어린이들의 식판 가득 맛있는 음식이 담깁니다. 등갈비에 볶음밥, 감자튀김까지. 서울 노원구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푸짐한 한상은 단돈 1,000원. 지난 2020년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학생 식당을 운영해온 노원구청이 지난 2달 사이 한 끼 밥값을 2,500원 내린 겁니다. 밥을 먹는 어린이도 믿고 보내는 학부모도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너 여기 와서 많이 먹고 싶어요. 누구나 부담 없는 1,000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식사 이렇게 영양소 골고루 이렇게 잘 마련해 주셔서 친환경 무농약 식재료로 만든 저녁 식사 한 끼의 단가는 8,000원. 노원구는 이 가운데 3,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7월까지 쓸 예산 3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뒀는데 여기서 예산을 더 늘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노원구의 설명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좀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이른바 1,000원 밥상은 폭발적 호응을 얻으며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대상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렸고 전라남도에선 여수산단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조식 지원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를 넘어 어린이들과 일반 시민으로까지 혜택의 폭을 넓혀가는 1,000원 밥상. 고물가 시대에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해 60살 이상 취업자는 58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증가세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도 처음 20%를 넘어섰습니다.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60살 이상 고령층인 셈인데 70대 취업자도 170만 명이 넘어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층이 25%가 넘을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부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활동 가능하신 그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자식도 부모님을 끝까지 자기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경제의 허리격인 30, 40대 취업이 줄고 워킹 시니어만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고령층 창업이 6년 만에 76%나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늦은 창업을 하거나 공공 일자리 내지는 경비라든가 서비스업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력 업종인 제조업이 좀 부진하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만 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수출 제조업 부진에 대기업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취업시장 양분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모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쪼여 불임이 된 수컷들인데 암컷과 짝짓기를 해도 자손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쿠바에서 불임 모기 만여 마리를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전체 모기 수가 90%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규모를 키워 오는 11월 아르헨티나에 불임 모기 50만 마리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Y de esta manera, mediante liberaciones sucesivas de estos machos, logramos reducir la población de nuestro mosquito vector. 호주에선 수컷 모기를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시켜 불임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의 모기를 방사한 결과 댕기열 발병률이 77%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년간 브라질 전역에 매년 50억 마리씩을 방사해볼 예정입니다. 모기 알에 유전자를 삽입해 수컷 모기만 살아남도록 해 모기 수를 줄이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미 플로리다에서 실증하고 있는데 암컷 모기 96%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모기 박멸 기술의 효과를 발표하며 실험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전자 조작 모기나 균에 감염된 모기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히 지역사회의 반발이 큽니다. You're going to risk our community. You're going to ask the people in our community to be sacrificial lambs. 하지만 모기의 활동 범위가 국지적이고 실증 연구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과학계 입장입니다. 또 이제까지 연구에서 질병 감소 외에는 생태계나 인간의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There haven't been any side effects to the environment or people reported. It's well accepted in the other countries where mosquitoes are bad. 기후변화로 온화한 지역이 넓어지면서 모기 서식지도 늘어나는 가운데 모기 박멸 기술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상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보여주자.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에 휘말린 만년 2등 선수 홍대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홈리스 월드컵 감독을 맡게 됩니다. 학자금을 갚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든 소민 역시 홈리스 선수들의 슬픈 개인사로 다큐를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축구의 진심이었던 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던 노숙인 선수들. 각자의 절박함이 꿈을 만들어내고 결코 이길 수는 없지만 이번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객 1,600만을 동원한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2010년 브라질 홈리스 월드컵의 실화를 각색한 드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 낙오되는 사람,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축구라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 혼자서 할 수 없듯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박서준, 아이유 배우가 이병헌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인 치고받는 대사를 맛깔나게 살렸고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 고군분투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가벼움 속에서 빠른 호흡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역시도 너무나 잘하는 걸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한 배우고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득등을 바라지 않는 인류를 바라지. 거기 안 하면 된다. 이참에 유광지 한번 하나 다시 사자. 1994년 우승 이후 28년 만에 지난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LG 트윈스. 잡을 것만 같았던 우승 트로피를 놓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LG 트윈스의 2022년 한 해를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결정적 장면에서 투수를 교체하지 않았던 이유. 기회를 놓친 오지환, 김윤식의 속마음과 눈물을 참으며 다시 연습에 나서는 선수들의 모습에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팬들은 이 다큐를 보고 선수와 감독들이 이해가 됐다. 그래서 저들도 다 고민이 있었고 그런 선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몇몇 선수들은 좀 많이 울먹였다고 해요.
프로야구 리그 정규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가 전 경기 생중계 경쟁에 나서는 등 스포츠 열풍이 영화계를 넘어 OTT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